오늘 경기 진짜 위험합니다. 이명박 대 박근혜. 같은 진영, 같은 보수 정권으로 묶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고 지금도 사람들 머릿속엔 서로 다른 감정이 붙어 있어요. 누군가는 그래도 경제는 이명박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국정이 무너진 건 박근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도 말하죠. 이명박도 결국 법정까지 갔잖아. 박근혜는 시작부터 불운했고 희생양 아니냐. 자, 여기서 질문을 바꿉니다. 오늘은 누가 더 착했냐가 아닙니다. 오늘은 더 잔인한 질문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누가 더 나았나? 심판인 저는 감정으로 판정 안 합니다. 오늘은 기준을 딱 고정합니다. 첫째, 위기에서 나라를 굴렸는가? 둘째, 경제와 민생에서 체감 가능한 결과를 남겼는가? 셋째, 권력 운영이 시스템을 지켰는가? 무너뜨렸는가? 넷째, 리더십이 통합을 만들었는가? 분열을 키웠는가? 다섯째, 마지막으로 가장 냉정한 기준. 사법적 정치적 책임의 무게는 어디까지 갔는가? 이제 선수 속에 들어갑니다. 이명박은 경제 대통령을 간판으로 들고 링에 올라온 사람입니다.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반등이라는 장면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동시에 4대 강자원 외교 같은 초대형 사업 논쟁으로 지금까지도 싸움이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선거와 논란이 같이 붙어 다니는 선수예요. 박근혜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상징으로 출발했습니다. 시작은 강했고 기대도 컸습니다. 그런데 임기 중반 국민이 국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통째로 바뀌는 사건들을 지나며 신뢰가 급격히 흔들렸고 결국 헌정사에서 가장 무거운 결말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이 대통령을 멈춰 세운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가장 강한 쟁점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도발 하나 던질게요.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을 평가할 때 경제 지표와 성장을 1순위로 둔다면 판정은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대통령 평가의 1순위가 국가 시스템의 신뢰라면 판정은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오늘 댓글창이 갈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기준이 다르니까 결론도 다릅니다. 오늘 영상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명박은 무엇을 해냈고 무엇에서 감점을 받는가? 박근혜는 무엇을 시도했고 무엇이 왜 붕괴로 이어졌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고 판정표를 공개합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제 관점으로 결론까지 내립니다. 여러분도 심판석에 앉아주세요. 댓글은 이렇게 남겨주면 됩니다. 이명박 승 박근혜 승 둘 다 패 중 하나를 고르고 이유는 딱 한 줄. 예를 들어 경제는 결과가 전부다. 혹은 시스템을 무너뜨리면 어떤 성과도 무효다. 혹은 둘 다 사법적 결말이 있으면 둘 다 대통령 자격에서 감점이다. 자, 이제 라운드 들어갑니다. 1라운드. 이명박, 경제라는 글러브를 끼고 어디까지 득점했는지, 그리고 어떤 반칙, 논란이 따라오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라운드 1 이명박 들어갑니다. 2라운드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경제 대통령이라는 간판으로 링에 올라와 위기 속 반등이라는 득점도 남겼지만 대형 사업과 사법적 결말이라는 치명적 감점을 함께 남긴 선수. 오늘은 호불호 말고 기록으로 채점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기록부터 깔고 갑니다. 이명박은 제17대 대통령으로 임기가 2008년 2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007년 대선에서 48.7% 득표로 당선됩니다. 이 숫자는 국민이 경제 회복에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선거였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제 득점부터 보죠. 이명박의 첫 번째 득점은 위기 이후 반등이라는 장면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한국 경제는 2009년에 0.8% 성장으로 크게 꺾였지만 2010년 6.8%로 반등합니다. 그 다음 2011년 3.7%, 2012년 2.4%로 내려오긴 하지만 적어도 2010년의 강한 리바운드는 이명박 임기 중 가장 강한 경제 장면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댓글 싸움이 갈립니다. 정책 덕이다. 세계 경기 수출 덕이다. 그런데 심판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그 반등의 프레임을 정권 성적표로 안고 간 건 이명박 정부였다는 것. 두 번째 득점은 국제무대에서의 존재감입니다. 2010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고 한국은 아시아 최초 개최국으로 기록됩니다. 이런 이벤트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국가 브랜드와 외교 네트워크,
금융경제 이슈의 발언권이 함께 올라가는 순간이에요. 이명박은 이 장면을 자기 임기의 굵은 줄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득점은 추진력입니다. 이명박은 대통령을 CEO형 운영으로 설명했습니다. 속도전, 대형 프로젝트, 숫자로 관리하는 통치 방식. 지지자들은 이걸 결단이라고 부르고 비판자들은 독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명박은 정책을 밀어붙이는 힘이 강한 대통령이었고 그게 위기 국면에서는 장점으로 작동한 장면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그의 국정 스타일 자체가 남긴 흔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득점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득점만큼 감점도 큽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논쟁 구간입니다. 이명박의 가장 큰 감점 한 번은 4대강 사업입니다. 정부 홍보자료 기준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22조 2천억 원 규모가 언급됩니다. 지지자들은 홍수 예방수질 개선 지역 개발을 말하고 비판자들은 환경 훼손 유지비 부담효과 논란을 말합니다. 심판 관점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4대강은 찬반을 떠나 국민을 둘로 갈라놓는 상징 사업이 되었고 그 갈등 비용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평가는 단기 성과만이 아니라 사회에 남긴 분열의 비용도 포함합니다. 감점 두 번은 해외 자원개발 자원 외교 논란입니다. 여러 보도에서 이명박 정부 시기 해외 자원개발에 31조 원 규모의 투자 투입 문제가 거론됐고 손실과 책임 공방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지지자들은 에너지 안보를 말하지만 비판자들은 부실 투자와 혈세 낭비를 말합니다. 이 이슈가 치명적인 이유는 단순히 돈이 커서가 아니에요. 국민에게 성과로 체감되기 어려운 영역에서 큰 돈이 오갔고 그래서 의심이 한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치에서 체감 없는 거액은 오래 남는 감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점, 이명박의 경기 결과를 결정짓는 한 방이 있습니다. 사법적 결말입니다.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국가 최고 권력자였던 사람이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유죄가 확정된 기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명박의 어떤 경제외교 득점도 설명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의 성적표는 성과와 함께 권력의 청렴이 같이 채점되기 때문입니다. 자, 심판 정리합니다. 이명박은 위기, 이후 반등과 국제무대 이벤트라는 굵은 득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4대강과 자원외교로 대표되는 대형 사업들이 거대한 사회적 논쟁과 비용을 남겼고 결국 사법적 유죄 확정이라는 치명적 감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판정할 차례입니다. 댓글은 딱 이 방식으로 남겨주세요. 이명박 득점이 더 크다 또는 이명박 감점이 더 크다. 그리고 이유는 한 줄만. 기준을 적어주세요. 예 경제 반등과 국제 위상이 대통령의 핵심이다. 예 대형 사업의 후폭풍과 부패 유죄면 모든 득점은 무효다. 예 성과는 있어도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다음 라운드에서 박근혜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오늘 경기에 진짜 결론이 보입니다. 이명박이 완주한 대통령이라면 박근혜는 경기 중단이라는 변수로 들어오거든요. 라운드 2 박근혜로 넘어갑니다. 라운드 3 판정 라운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는 누가 더 신랴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누가 더 나았냐를 같은 저울로 재는 시간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둘 다 보수 정권이고 둘 다 임기 말에 국민적 분열을 남겼고 둘 다 사법적 결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정은 영웅 찾기가 아니라 더 차갑게 말하면 누가 덜 나라를 망가뜨렸는가의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심판 기준은 5개로 고정합니다. 1점 국정 안정성과 임기관리, 2점 경제 성적표와 위기 대응, 3점 국가 시스템 신뢰와 재난 대응, 4점 정책 유산의 실효와 사회적 비용, 5점 권력 도덕성과 책임의 무게. 이제 10점 만점으로 채점합니다. 총 50점. 중요한 건 점수는 호감도가 아니라 결과와 책임입니다. 첫째, 국정 안정성과 임기관리. 이 항목은 냉정하게 한 줄로 끝납니다. 이명박은 5년 임기를 완주했습니다. 박근혜는 2017년 탄핵 인용으로 파면돼 임기가 중단됐습니다. 대통령직이 중간에 멈춘다는 건 정책 성과가 있든 없든 국가 운영 자체가 붕괴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대통령이든 이 항목에서 회복이 어렵습니다. 점수 이명박 8점, 박근혜 2점. 둘째, 경제 성적표와 위기 대응. 이명박은 출발부터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습니다.
2009년 성장률이 0%대까지 꺾였다가 2010년 6%대 반등이라는 강한 장면을 남깁니다. 물론 세계 경기 회복 덕이라는 반론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위기 한가운데에서 정권이 흔들리지 않고 반등 국면을 만든 건 어쨌든 이명박 정부의 시간표에 찍힌 기록입니다. 박근혜 시기의 성장률은 대체로 2%, 후반 3%, 초반 박스권에 머물려 대반등 장면은 약합니다. 다만 경제만 놓고 보면 큰 폭의 붕괴도 없었습니다. 점수 이명박 7점, 박근혜 6점. 셋째, 국가 시스템 신뢰와 재난대응. 여기서 박근혜는 가장 큰 감점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는 사망실종 304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국민의 기억에 박혀있고 그 뒤로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불신이 폭발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정부 신뢰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었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 동력을 장기적으로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이명박도 논란이 많았지만 임기 한가운데 국가 신뢰를 이 정도로 뒤집는 재난 대응 실패의 상징 사건이 박근혜만큼 강하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점수 이명박 6점, 박근혜 3점. 넷째, 정책 유산의 실효와 사회적 비용. 이명박의 정책 유산은 대형 사업으로 요약됩니다. 4대강 사업은 22조 원대 규모로 추진됐고 찬성 측은 치수개발정비를 말하지만 반대 측은 환경유지 비용과 논란을 말합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단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득점이 있더라도 사회적 비용과 분열 비용이 매우 컸고 시간이 지나도 합의가 어려운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박근혜는 창조경제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국민 다수의 체감으로는 한 방의 성과로 남기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책은 있었지만 시대를 바꾼 한 줄의 유산으로 굳어지기엔 약했습니다. 점수 이명박 6점, 박근혜 5점. 다섯째, 권력 도덕성과 책임의 무게. 여기서는 두 사람 모두 치명상을 입습니다. 이명박은 대법원에서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됐고 박근혜도 국정농단 및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항목은 둘 다 대통령의 품격을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인 권력의 청렴에서 큰 감점입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여기에 탄핵 파면이라는 헌정사적 판단이 추가됩니다. 즉, 법정의 유죄뿐 아니라 헌법재판으로 대통령직 자체가 중단된 책임이 겹칩니다. 점수 이명박 3점, 박근혜 1점. 이제 합산합니다. 이명박 87663 30점, 박근혜 26351 17점. 최종 판정 내리겠습니다.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의 결과만 놓고 보면 이명박이 박근혜보다 낫습니다. 판정승입니다. 이 결론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단서를 분명히 붙입니다. 이명박이 좋은 대통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법적 유죄 확정은 어떤 성과에도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다만 비교의 핵심은 국가 시스템이 끝까지 굴러갔냐입니다. 박근혜는 세월호로 신뢰가 무너지고 국정농단으로 국가 운영의 정당성 자체가 붕괴되면서 결국 헌정 절차로 파면됐습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운전대를 놓친 수준을 넘어 운전대가 뽑혀버린 사고로 기록됩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